아니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칼? 바늘? 가위도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거 몬테시과 프레벨 둘 다 너무 좋지만 둘은 교육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선생님 자격증 있으세요? 수료증 있으신가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라온 몬테소리입니다. 오늘은 몬테소리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몬테소리 유치원 하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루 일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교구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영역이 있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그 바깥에 나와서 어떤 교육기관을 골라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동네에 한번 둘러보시면 근처에 몬테소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육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식으로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육기관 안에 보면 교구를 딱 한 세트만 가져다 놓고도 몬테소리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혹은 뭐 몬테소리 교구와 다른 이제 어떤 더 좋은 그런 교육들을 조금 짬뽕시켜서 가지고 온 것도 그 몬테소리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말 좋은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할지 오늘은 몇 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이것을 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몬테소리 교육은 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실에 몬테소리 교구 말고 다른 무슨 쌓기놀이라던가 역할 영역이라던가 이런 다른 놀잇감들이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그 원에 몬테식의 어떤 그런 좋은 방법들과 그 다음에 프레벨의 좋은 것들만 딱 골라서 제공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나빠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몬테식과 프레벨 둘 다 너무 좋지만 둘은 교육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놀이식 교육의 경우는 아이들이 이 소통을 통해서 놀이를 확장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몬테식과 완전 분위기가 반대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교실 안에 이 두 가지 교육이 모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저희가 몬테소리 교육할 때는 굉장히 이걸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구 분실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저희가 가장 진짜 몬테소리만 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도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걸 그냥 놀이식으로 그냥 쌓기만 하다 끝나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놀이식 교육과 함께 제공이 될 경우에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결이 다른 두 교육이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만약에 유치원 기관을 둘러보실 때 교실 안에 다른 것이 함께 있는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몬테소리 교육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교실마다 몬테소리 교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가끔 일부 이제 어떤 유치원들을 살펴보면 교실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교실을 비워서 몬테소리 교실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뭐 아니면 여기는 뭐 언어만 있는 교실, 아니면 저기는 수만 있는 교실, 아니면 여긴 감각만 있는 교실, 뭐 이렇게 교실을 좀 나눠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자, 이 교육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교구가 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실 한 군데만 집중되어 있다면 아이들이 이 교구와 충분한 교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한 교실에 모든 교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마치 특별활동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1시간, 2시간 혹은 내가 있는 모든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잠깐 한 30분 정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또 다시 우리 교실로 돌아오고 또 다른 반 친구가 또 30분 정도를 이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 교구 하나와 충분히 교감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확장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집중이라던가 교구 활동이라기보다는 놀이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한 교실에 그 몬테소리 교구가 이렇게 들어있긴 한데 뭐 언어 영역만 들어있다던가 수 영역만 들어있다던가 이런 교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느 교실에 뭐가 있는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구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어요. 이게 아이들 성향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조금 그 활동력이 넘치는 친구들이라면 이 교실도 가보고 저 교실도 가보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런 활동의 범위가 넓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속한 그 교실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몬테소리 모든 그 영역의 한 교실에 들어있을 때도 이렇게 소극적인 친구들은 많은 영역을 돌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각 교실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몬테소리 교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교실에 모든 교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교구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통 3, 4월에 가보면 교구장이 약간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조금 어려운 개념 혹은 단계가 있어서 이거를 배워야 그 다음 걸 배울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교구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내어주지 않고 선생님들이 교구장에 치워놨다가 나중에 그 단계에 맞춰서 넣어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교구가 다 있어야 돼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요 세 번째 사항은 어머님들이 확인을 해주시기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전체 유치원에 있는 모든 전체 선생님들에게 그 몬테소리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선생님 자격증 있으세요? 수료증 있으신가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라는 자격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들 전체 모두 같은 철학을 기반으로 같은 방식의 교육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1년 보내고 다른 데로 가고 또 1년 보내고 다른 데로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1년을 시작으로 해서 2년, 길게는 3년 이렇게 졸업까지 할 수 있도록 좀 길게 이 기간을 보고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5살 때 배웠던 내용과 6살 때 배우는 방법, 또 7살 때 배우는 방법이 또 다르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몬테소리 당연히 한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선생님들을 그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크고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곳에서 배우고 모인 선생님들의 교육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단 피는 활동이 있잖아요. 모든 활동에 기본적으로 주단을 펴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앞으로 피는 교육기관이 있고 또 세로로 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피는 기관이 있고 이것을 뒤집어서 펴서 이렇게 다시 뒤집어 놓는 교육기관도 있고 저도 이거를 그 다른 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되게 이런 걸 많이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은 괜찮아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피라고 했는데 왜 7세가 되니까 또 달라지지? 그럼 아이들이 7살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교구 활동을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살 때 배웠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교구 활동을 하면 이제 7살 때는 아이들이 발달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약에 덧셈까지 배웠다면 곱셈이라던가 조금 더 긴 자리의 덧셈이라던가 아니면은 내림 있는 나눗셈이라던가 이런 조금 깊이 있는 활동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툭툭 걸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조건 중에 2년 이상 저희와 제휴를 맺은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배울 때는 2년이나 교육을 받고 거기서 또 담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막막하게 느껴졌었는데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또 2년이라는 계약 기간 이후에도 담임교사가 되면 항상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자체적인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 교육기관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인 스터디를 좀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까다로워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상담 시간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몬테소리 교육은 실물 중심의 교육입니다. 반드시 교실에 진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칼, 바늘, 가위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아니,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칼, 바늘, 가위도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도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몬테소리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실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을 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위험할까봐 그 요리 영역에다가 그냥 플라스틱 장난감 모형 칼에다가 모형 음식 같은 것들을 주고 이렇게 잘라보는 연습을 시켜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이 활동에 집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늘 눈으로만 보던 거, 우리 엄마가 이런 거 했었는데 나도 할 수 있네? 내가 진짜 이거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옮길 수 있네? 내가 진짜 바나나를 잘랐네? 라는 그 활동에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실물 중심의 그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교실을 운영할 때는 교실에다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칼, 과도 같은 거, 아니면 바늘, 가위, 뭐 아니면 오핀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요리 영역에다 오븐 같은 것도 같이 놓아줬었어요. 근데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교구 활동이 딱 끝나고 나면 이런 위험한 도구들만 딱 모아서 다른 장 안에 넣어놓는다던가 하긴 하는데, 반드시 교구 활동할 때는 이것들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활동하기 전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칼을 잡을 때도 손을 다치지 않고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바늘 같은 경우도 저희 잘못하면 눈 찔릴까봐 진짜 근처에도 못 오게 하잖아요, 집에서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교실을 둘러보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진짜 물건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몬테소리 교육기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저랑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고르면서 굉장히 조금 망설여졌던 이유가, 많은 교육기관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런 얘기들이 혹시나 이것을 옳다, 아니다 이렇게 판별하는, 구분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될까 봐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가 정답이고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님께서 선택하신 교육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잘 전달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님들께서 정말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을 고르는데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